옆에서 달리던 이 나리타 탑로드를 건드리면서 이 나리타 탑로드 기수가 낙마를 하게 되는 아이고야. 액시던트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가 걸리고 1차기 무효가 돼요. 안녕하세요. 키라 홀술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마호녀 키리아.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말산업저널의 용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콘텐츠에서 다루었던 오르페브르, 그리고 우마무스메 인기 캐릭터 골드십의 아버지인 이 스테이 골드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르페브르를 했을 때 엄청난 콩라인이 한 마리 있었죠. 윈바리아시오. 네, 맞습니다. 윈바리아시오. 사실 일본 경마계의 콩라인을 얘기하려면 아주 많은 말들이 거론이 됩니다. 우마무스메에서도 실장되어 있는 캐릭터 중에서도요, 나이스 네이처라든가 나리타 탑로드 같은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콩라인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하나의 단어라고 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콩라인은 네, 다들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따로 설명 안 해드려도. 네. 콩라인은 우승을 하면 콩라인이 안 된다고 하던데. 이름이 잘한 거야. 이름이 잘한 거야. 콩라인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아, 우승 한 번 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아. 안 돼요. 무조건 2등을 계속 했어야 돼요. 네. 그럼 콩라인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일본에서는 콩라인을 콜렉터라는 말을 붙여서 땡땡 콜렉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상 레이스, 이 레이스 상에서요, 2착, 3착을 많이 하는 말들에게 이 브론즈 콜렉터, 그리고 실버 콜렉터라는 별칭을 붙여주고 있는데, 이 윈바리아숑은요, 오르페브르에게 4번을 치는 2착을 하면서 이 실버 콜렉터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일본 경마 팬들의 이 실버 콜렉터 인기 1위 스테이 골드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니, 경력이 그래도 네. 굉장히 화려한 친구 같은데 음. 이 친구가 정말 콩라인 실버 컬렉터가 맞는 건가요, 진짜? 네, 맞습니다. 또 자마들도 또 이게 대단하던데 보니까. 맞습니다. 자마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음. 스테이 골드 자체는요, 실버 콜렉터인데 이 자마들은 꽤 성공을 시켰죠. 그래서 현역 시절에는요, 사실 너무 많이 져서 인기가 많았고, 은퇴한 후에는 자마들이 너무 잘 달려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니 뭐 얼마나 어떤 데에서 얼마나 졌길래 이런 콩라인의 실버 컬렉터로 이렇게 불리는 건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죠. 네. 500원? 네. 할까요? 자, 그럼 한번 스테이 골드 어떤 말인지 참 알아보겠습니다. 파헤쳐 볼까요? 자, 먼저 태어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994년 3월 24일 홋카이도 시라오이팜 출신으로서 부마는 썬데이 사일런스, 모마는 골든 세시입니다. 자, 마주는요, 일구자마즈 클럽인 샤다이 레이스 호스, 소속은 리또 트레이닝 센터의 이케 야스오 구사입니다. 이케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이케조의 기수가 오르페브르 탔던 맞아요. 근데 그쵸. 그때 이케 조교사, 오르페브르의 조교사님의 아버님이세요. 아. 네, 아버님이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 말씀 한번 해주셨던 것 네,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제가 머리가 안 좋아갖고. 머리 좋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부마인 썬데이 사일런스는요, 1989년 전미 연도 대표마로서요, 일본에서 시스마로 유입하면서 1995년부터 무려 12년간 이 리딩 사이어 자리를 지켰던 위대한 부마입니다. 저희가 아는 이 우마무스메 캐릭터에서도요, 사실은 썬데이 사일런스의 자마들이 많은데, 이 대표적으로요, 누구냐? 사이런스 스즈카를 들 수가 있습니다. 모마인 이 골드 세시는 현역 시절 오전 출전을 해서 미승리로서요,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만 1988년 JRA 최우수 스프린터상을 수상한 이 서커보이, 네, 축구 소년? 서커보이라는 오빠가 있었어요. 이 오빠가 있어서 번식 안마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키라님, 근데 이게 좀 이름을 또 들어보니까 스테이 골드 이름이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그쵸. 뭔가 또 숨겨진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네, 있습니다. 네, 스테이 골드, 직역하면 황금 여정이라는 이 마명인데요. 이 마명은 2세가 된 후에 클럽 마주인 이 샤나이 서러블레드 클럽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에서 선정된 이름이에요. 모마인 골든 세시가 이 골드를 사용한 유래에서 시작해서 이 1983년 소설인데요. 아웃사이더라고 혹시 아시나요? 1983년이면 제가 잘 알죠. 네. 아웃사이더라는 소설이 영화화되면서 계기가 되었는데, 이 영화 속에서 인상적인 대사였던 스테이 골드, 그리고 이 스티비 원더 또 아시나요?
네, 잘합니다. 네. 스티비 원더라는 명 가수가 주제곡인 이 스테이 골드를 부르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주면서 데뷔부터 엄청난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소설에서요, 스테이 골드의 의미는요, 보는 모든 것이 신선했던 어린 시절의 마음을 잊지 마세요. 황금빛 같은 아름다운 빛을 그대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아주 낭만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 골드 이제 마명만 들어도 뭔가 음악이 왠지 흐를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스티비 원더의 그런 네. 그 황금 여정의 길을 가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진짜 낭만이 있는 이름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름은 이름값을 하나요 지금? 이 친구가 이름값을 했나요? 이름값을 여정이 길었습니다. 여정이 길었습니다. 그러면 성적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성적은요 50전 7승이에요. 싸운 거 비해 너무 없죠? 50전 7승이면은 네. 우리 오늘 언급해야 되는 말 맞아요? 맞습니다. 들어보시면 점점점 위대해집니다. 그런가요 또? 네, 중앙에서 48전 5승, 그리고 UAE 두바이에서 1전 1승, 홍콩 1전 1승입니다. 상금은 마생 7억 6,200만 원을 약 획득했습니다. 자, 현역 기간은 1000 레이스였던 1996년 12월 1일 2세 10마전을 시작으로 해서 2001년 12월 16일 7세였던 이 홍콩 바스의 마지막 레이스까지 50번을 출주를 했고 이 주요 성적은 마생 유일의 G1 우승이 있는데 홍콩 바스예요. 그리고 G2인 두바이 터프 클래식 그리고 매구려 기념 니케이 신춘배의 우승을 들 수가 있습니다. 주로 달렸던 거리는요 2000m와 3200m를 왔다 갔다 하는 중장거리를 달렸습니다. 아니 키라님 근데 아무리 봐도 승수가 별로예요. 그쵸?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정말 들어볼수록 빠진다고 말씀하시는지 어땠어요 경준한테? 경주마 시절을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자, 50전을 걸쳤잖아요. 50전을 걸치면서 중상 우승을 하기까지 굉장히 시련이 많았습니다. 자, 2세 10마전에서 3차, 그리고 두 번째 레이스는 16차, 그리고 그러고 나서 2세를 마치게 돼요. 3세를 미승리로 시작하면서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3세 첫 레이스에서요 아주 희귀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레이스죠? 교토 경마장 레이스 도중에요 네. 외곽으로 뛰쳐나가는 이행을 벌이면서 기술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완전히 망나니 같은 질주를 하면서 레이스를 중지시켜 버렸어요. 자, 이 분노의 질주로 인해서요 JRA에서 조교 재심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아서 이 주전 기수였던 구마자 기수가 이 조교 재시험을 합격을 하기 위해서 매일 조교를 했다고 해요. 뭔가 이게 좀 같이 오마주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있죠. 있죠. 네. 있죠. 저희 그냥 그때 네. 오르페브로 촬영할 그 당시로 지금 돌아온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르페우르가 스테이골드에 잠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부전자전을 똑같이 할 수 있는지 참 희한합니다. 피를 못 써긴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재심사를 통과한 후에 2번 연속 이착을 하고 5월 달에 데뷔 6번째 레이스에서 기쁜 1착을 하는 스테이 골드가 탄생합니다. 박수 쳐줘야 되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이 친구 사실 혈통으로 봤을 때 네. 뭐 저도 혈통을 잘 모르지만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죠. 당연하죠. 자, 그러다 보니 이거 지금 3승에, 그러니까 3세에서 1승을 처음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3세 클래식 노선을 나가야 되는데 미승리에다가 상금도 모자라고 해서 4월 사츠키, 5월 일본 더비를 다 놓치게 됩니다. 아예 못 나갔다는 거잖아요. 아예 못 나갔어요. 뭐든 자격이 안 돼서. 지금까지 저희 언급했던 말들은 여기 못 나갈 말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인기가 많은 말.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클래식 국화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마지막 국화상에서도요, 이 자격이 안 돼서 못 나갈 뻔했어요. 근데 조금 됐던 게 뭐냐면 상금이 그나마 됐어요. 근데 출주 예정이었던 말이 한 마리가 이 회피를 해버려요. 그래서 예비 후보 찬스로 해가지고 출주가 하게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국화상 우마무스메에 지금 실장되어 있는 이 마치카네 후쿠키타로에게 엄청나게 패하면서 대패를 당하면서 8착으로 클래식을 마치게 됩니다. 레전드 아직 시작되는 건가? 아직까지도 지금 신뢰가 안 가는데요, 여기까지도 결과가? 네, 뭐 아직까지 별 볼 일 없는 스테이 골드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3세까지 별 볼 일 없었는데 4세 때부터 뭐가 좀 이제 변화가 일어나나요? 네.
4세 때 스테이크홀더가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오은영 선생님 출동했어요? 네, 근데요, 1등은 못하지만, 1등을 못해요. 1등을 못하지만 2착, 뭐 3착, 4착을 하면서 이 경주마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진영에서는 언제 중상에서 1착을 하나 아주 목이 빠지게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세가 되고 6세 중반까지요, 중상 레이스는 꾸준히 출주를 하는데 계속해서 2착, 3착, 그 외에 착을 하는 되풀이를 하게 됩니다. 답답합니다. 언제 잘 되나요? 지금 말하는 저도 답답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중상에서 1등을 하는 날이 오는데 바로 2000년 1월 23일이었던 G2 메구로 기념이었습니다. 메쿠로 기념이었습니다. 통상요, 이 보면 38점 만에 중상 첫 우승. 그리고 3세 때 마지막 이겼던 우승 이후 2년 8개월 만에 우승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3세 1착 이후 28번의 레이스를 출주했는데 그중 중상 레이스가 2착, 3착이 각각 7번이 있었어요. 그럼 14번의 기회를 다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와, 이거 기다려준 진영에서도 참 다들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인내심들이. 네.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첫 중상 우승에 조교사님은 우셨다고 합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 네, 우셨다고 하고요. 팬들의 환호가 있잖아요. 우승한 날 G1 우승보다 더 뜨거웠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에 기수가 누구였냐? 다케 유타카 기수였습니다. 좀 뭐만 하면 나오네요, 이분은. 네, 그런데 사실은 다케 유타카 기수가 이 스테이크홀드 2번째 타는 거였어요. 원래는 주전 기수가 따로 있었는데 저희가 왜 그 삿포로 기념 다뤘을 때 썸머 시리즈의 자키즈 월드 자키즈 시리즈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월드 자키즈 시리즈가 그때는 11월 달에 11월 12월에 있었는데 이 월드 자키즈 시리즈에 나오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말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뽑기를 해요. 근데 그 전에 그 뽑기를 냈을 때 다케 유타카 기수가 스테이크홀드를 뽑았었대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어서 진영에서 어떻게든 중상에서 우승을 시키고 싶으니 다케 유타카한테 타달라고 부탁을 해서 타게 돼서 첫 우승을 한 겁니다. 역시 명기수네요. 기수이네요. 역시 명기수죠. 네, 그런데 이렇게 우승을 한 후에요. 다시 또 이 밑에서 열심히 달려요. 2, 3차, 4차, 5차. 왜 이러는 거래요? 그럴까요? 그래서 어떻게 6세를 마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죄송한데 4세부터 좀 많이 그래도 잘할 거라 했는데 솔직히 6세까지 네. 별로 기대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네. 7세는 좀 다른가요? 7세요. 네. 첫 스타트는 엄청 좋아요. 아, 그래요? 니케이 신친배에서 우승을 합니다. 진영이 너무 기뻐요. 그쵸. 너무 기뻐요. 막 우승했어. 중상 2연승. 이 2번 우승했어. 그래서 그쵸. 다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느냐? 두바이로 갑니다. 네, 두바이로 가게 됩니다. 사실 이 두바이행은요, 원래 가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다? 결정한 게 왜 결정했냐면, 이 같은 구사에 이 투더 빅토리, 투더 빅토리라고 아주 굉장한 말이 있었는데 그 투더 빅토리가 두바이의 원정을 결정을 하고 나서 같이 이 항공편을 생각해서 민감하잖아요, 말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에스코트 말이 필요했어요. 같이 가줄 말이 필요해서 이케이 조교사가 오너에게 이 스테이크홀드를 에스코트 말로 데려가고 싶고 출주를 시키겠다 좀 부탁한다 했더니 오너께서 오케이를 하셨습니다. 성적은 사실 기대를 안 하고 간 건가요? 그럼? 성적으로 보면 갈 수 있는 보내는 것도 사실 좀 걱정이 됐었죠. 그래서 보냈는데 가서 이 스테이크홀드가 이를 치고 말았어요. 사고 쳤나요? 사고 쳤어요. 어떻게?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했습니다. 첫 해외 원정 아니에요? 네, 맞아요.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바이 클래식에서 출주를 했는데 지금 이 두바이 클래식은 시마 클래식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지금은 G1인데 그때 당시 G2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10번째 인기라는 저평가를 뒤집고 깜짝 우승을 해버립니다. 경사가 났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금이 환영을 했습니다. 자, 이때의 기수 누구냐? 다케 기수입니다. 또 그분. 네. 저희 그냥 그분이라고 하죠. 그분. 자, 금이 환영을 하고 돌아온 이 스테이크홀드 연내 은퇴를 선언하고 레이스에 임했는데 이 아쉬운 1착을 놓치는 큰 사건이 한 번 일어났습니다. 엄청 큰 사건을
대상전이었어요. 얼마나 컸길래. 10월 교토 대상전이었는데요. 1착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직선에서 이 뛰면서 달리면서 옆에서 달리던 이 나리타 탑로드를 건드리면서 이 나리타 탑로드 기수가 낙마를 하게 되는 아이고야. 액시던트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가 걸리고 1착이 무효가 돼요. 그래서 실격이 됩니다. 그때 당시 2착으로 들어왔던 TM 오페라호가 1착을 하게 아이고야. 되는 우픈 사연을 만들고 맙니다. 은퇴까지 얼마 남지 않은 레이스, 진영에서는 이 액시던트까지 합쳐서 은퇴 레이스 고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달밖에 안 남았어, 두 달밖에 안 남았어.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보통 저희가 여태까지 말한 말들은 은퇴 레이스가 아리마기념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네. 그걸 포기를 하고 해외 원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해외 원정 어디냐? 홍콩. 홍콩으로. 네, 홍콩입니다. 18번의 지원 도전의 영승이에요. 지원은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고 그렇게 마생을 마치기에는 너무 허무했던 스테이 골드를 위해서 이 진영에서 마지막에 그냥 외국 나가서 열심히 뛰어봐라.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 아주 탁월했습니다. 적중을 했어요? 적중했습니다. 마지막 레이스 그것도 지원 홍콩 마스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와. 누구를 타고? 그분이요? 누구를 태우고? 그분을 태우고. 네. 네, 그분입니다. 네. 자, 사실 성적에서 보면 마생 2착 성적은 11번밖에 없어요. 그 외 착수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원 레이스에서 4번의 아쉬운 2착을 하면서 이 실버 콜렉터라는 별칭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테이 골드를 보통 실버 콜렉터 아니면 뭐 실버 아니면 브론즈 콜렉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지원 레이스 4번 이착도 사실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진영이나 오나 입장에서는 속이 타죠. 상금도 전혀 틀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은퇴 후에 길이 있잖아요. 시스마로스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성적은 맞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마무리를 잘했네요. 네, 잘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또 콩라인, 실버 컬렉터의 삶을 마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마무리가 정말 잘했어요. 네, 멋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했습니다.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자,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 뭐 시스마 생활 좀 어땠나요? 은퇴 후에 순탄치가 않았어요. 또 순탄치가 않아요? 혈통이 좋은 만큼 시스마로 가기 좋은데 그게 보통인데 네. 이 스테이 골드에게는 몇 개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스마를 원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가 뭐냐면 체격이 너무 작았습니다. 작았나요? 네, 보통 500kg, 뭐 480에서 500을 왔다 갔다 하는 경주마들에 비해서 430kg대 중반대로서 시스마로서는 피하려는 1순위 네네. 체격 조건이었어요. 그러네요. 마체 조건이었고 두 번째로 정말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건데 타고난 괴팍한 성격. 오르페오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골드십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네, 타고난 괴팍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부마인, 이 스테이 골드의 부마인 썬데이 사일런스 역시 엄청난 괴팍한 성격이어서 유명했어요. 그리고 또 모마인 골든셋이 아빠인 이 딕터스도 굉장히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엄마인 골드셋이도 그걸 그대로 받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마의 괴팍한 성격을 다 받은 게 스테이 골드. 엄청나게 성격이 나빴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력이네요. 네, 내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케 야스히사 조교사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기를 주면 먹지 않을까 생각했을 정도로 흉폭했다. 60만. 네, 고기를 줘도 60만.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스테이 골드였다. 그리고 조교 조수인 이케 토시유키 씨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방 앞을 지나갈 뿐인데 막 돌진하고 공격해서 맹수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마자와 기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장에 나가기 전에 운동에서도 뭐 서다가 차다가 연속으로 뿌리치는 것은 뭐 특별히 드문 일은 아니었대요. 매번 그랬대요. 그리고 탈 때 돌려차기가 날아올까봐, 그리고 물릴까봐 굉장히 잘 물었대요. 물릴까봐 걱정하는 말은요, 본인이 탄 말 중에 스테이 골드가 최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교 중에 다가오는 말이 있으면 이게 위협을 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마국간에서 스테이 골드와 같이 조교하는 것을 피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실 것 같죠? 네네네, 알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인지. 이래서 이거를 지금 보면 오르페브르가 시스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오르페브 시스마 중에서도 혼자 독립된 공간에 있대요. 아이고야. 똑같다고 합니다. 오르페블 아직도 그런데요. 네, 이게 모두 누구한테 왔느냐? 외조부인 딕터스와 스테이 부마인 썬데이 살레에서 그대로 받았다고 합니다. 자식 교육을 잘들 좀 시키지. 왜들 그랬는지 참. 잘못하는데 어떻게 잘
그러겠네요. 그리고 그 마필 조교사라고 해야 되나 구무원인 이 야마모토 씨는요. 이 맹수는 아니고 다를 수 없다고 할 정도의 말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애를 태운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 골드는 어쨌든요. 내가 제일 대단하다는 것을 항상 주장하는 말로써 내 페이스, 내 방식에 철저하게 집착하고 하기 싫은 일은 막무가내로 하지 않는 아주 고집스러운 말로써 은퇴할 때까지 이 성격은 변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전 기수인 쿠마자와 기수는요, 이 타는 사람 입장에서 종합해 보면 이 치켜 세운다는 의식을 가지고 타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해요. 안 돼, 뭐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네가 맞아, 너 잘해, 그걸로 됐어라는 느낌으로 조교를 했다고 해요. 얼마만큼 자기애가 강한 말이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우쭈쭈 조교 해야 되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평이 나쁜 스테이 골드지만 우여곡절 끝에 시스마로 데뷔를 아주 잘하게 됩니다. 그럼 데뷔를 하네요. 또. 네, 데뷔를 잘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성공적으로 이제 시스마로 데뷔를 하고 어떻게 또 어떤 자마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네. 그리고 또 우마무스메에 또 등장하는 말들도 있는지도 네. 좀 궁금하거든요. 네, 대박을 냅니다. 대박을 내요. 대박을 냅니다. 자, 실버 콜렉터의 스테이 골드는 자마들이 활약을 하면서 이 골드라는 이름답게 이 골드 파파로 거듭납니다. 너무 많이 져서 스테이 골드가 아니라 스테이 실버였거든요. 자, 어떤 말들이 있냐면 자마들이 있냐면 2009년 다카라즈카 아리마 기념의 그랑프리를 석권한 드림 자니가 굉장히 대박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2010년 다카라즈카 기념 1차 프랑스 개선문에서 2착을 한 나카야마 페스타 역시 자마입니다. 프랑스 개선문.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콘텐츠에서 다뤘던 시대의 삼간마 오르페브르 또 있지요. 성격이 나쁘기로 유명한 골드십을 빼놓을 수가 네. 없습니다. 자, 이외에도요, 2013년과 14년 봄텐노상 2연패를 한 페노메노. 저는 개인적으로 페노메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엄청난 자마가 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장애물 레이스에서 엄청난 기록을 세운 오주조상입니다. 자, 오주조상은요, 10살까지 현역 생활을 했어요. 네, 그리고 40번을 달렸어요. 와. 40전 20승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장애물 지원인 이 나카야마 그랜드 점프에서 5년 연속을 우승을 하면서 사상 처음 기록을 세워요. 자, 성적을 보면 G1이 9개, G2가 5개, G3가 1개였어요. 웬만한 장애물 레이스는 싹쓸이를 했다고 할 수 있었고 아마도 장애물 레이스에서 이 성적은 깨지기 쉽지 않습니다. 레전드가 됐네요. 레전드예요. 네. 지금 살아계시고요. 저 홋카이도 갔다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베르사유 팜이라고 은테마가 있는 그곳에 갔었는데 거기에 있어서 제가 뵙고 왔어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제가 이 동영상을 찍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그 싼 그거를 이렇게 냄새를 맡고 있더라고요. 근데 스테이 골드도 그런 저기가 버릇이 있었대요. 자기가 뭘 쌓아놓고 그걸 계속 냄새를 맡는.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어쩌면 저렇게 부전자저니까? 본 것도 아니고. 네, 부전자저니까. 제가 간 순간 오주조상도 그 자기 걸 냄새를 맡고 있더라고요. 특이한 친구들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스테이 골드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용 기자님? 굉장히 네.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고 이제 또 사람이나 말이나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스테이 골드를 끝까지 믿어준 진영도 그렇고 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스테이 골드도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달린 거잖아요. 네네. 물론 굉장히 아쉽지만 결과가 네. 그래도 이종의 미를 거둔.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콩라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위민바리아 시용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랬죠. 이 경주마 중에서는 사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이렇게 이 콩라인, 골드, 실버 콜렉터라든가 브론즈 콜렉터들도 인기 많은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이 잘한 거야! 이름이 잘한 거야! 그 대표적인 말이 이제 스테이 골드인데 그 한 시대에 획을 그었던 그런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키라님하고 하면서 잘 이제 말들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명 유명한 말들을 많이 이게 알려주셨었는데 오늘 진짜 이 스테이 골드로부터 이렇게 뻗어나온 게 좀 감동이죠. 네네네 맞습니다. 말 얘기는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가 많답니다. 저희 앞으로 또 다른 콩라인 네. 얘기 또 한번 기대를 좀 다음에 하겠습니다. 콩라인은 아주 멋진 콩라인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급해 주시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 정말 많이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네, 잊지 말고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